안녕하세요, 마스터 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공복 운동 어떤가요? 라는 내용을 이제 알기 쉽게 정리해서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 핵심만 추려서 장인비법서 구성해 봤습니다. 이 공복 유산소는 하나의 피트니스 트렌드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빈속으로 운동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특히 공복으로 운동을 하면 음식을 먹은 후에 운동을 하는 것보다 약 20% 정도 더 많은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과학적인 이 사실이 이것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작동하지 않아요. 제가 공복 훈련을 하지 않는 놓치기 쉬운 3가지 이유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공복이 뭔가요? 공복 운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이 굶은 상태로 하게 되는 훈련을 공복 훈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공복이 뭐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배가 고픕니다.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요. 밥을 쳐다보는 상상만 해도 지금 배가 고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일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수행 능력 향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혈액 내 포도당 수치랑 수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은 지 6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는 훈련을 공복 훈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유는 포도당은 정상인의 경우 음식을 섭취하시면 1시간 후에 피크를 찍고 2시간 후에는 변곡점을 만들고 6시간 이후에는 낮은 상태를 지속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간과 근육에 저장해 놓은 포도당, 즉 에너지원이 고갈된 상태가 6시간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 훈련은 식사 후 6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훈련이 공복 훈련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이 났으니 지방을 더 많이 끌어다 쓰지 않을까라는 시도가 바로 공복 훈련인 겁니다. 통일됐으면 오늘 이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유 첫 번째, 저강도 운동밖에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방 연소 비율은 높아지더라도 전체 칼로리 소비량은 줄어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운동 강도에 따라서 적합한 에너지원을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굶었으니까 그냥 대충 지방 빨리 소모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마음이고 우리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했기 때문에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대사밖에 사용할 수가 밖에 없는데, 이제 지방대사는 탄수화물보다 훨씬 느리게 적응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걸 미리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걷기처럼 낮은 강도의 운동은 지방 연소 비율은 높지만 1시간에 소모되는 총 킬로칼로리는 낮습니다. 약 320kcal가 소모가 돼요. 근데 지방 연소 비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중강도의 달리기에서는 1시간에 660kcal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 영양학지에 게시된 연구에 따르면 공복 운동을 한 그룹과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운동을 한 그룹을 비교했는데, 공복 운동에서 지방 산화의 정도가 20% 정도 더 증가를 했지만 막상 미리 아침을 먹은 그룹의 동일한 운동에서 156칼로리를 더 소모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훈련이 더 하기 싫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수행 능력 하락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제가 2배 이상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몸에 있는 에너지원을 고갈시킨 뒤에 제가 똑같은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독히도 힘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레슬링과 체조와 같은 고강도 운동뿐만 아니라 달리기와 사이클과 같은 지구력 종목에서도 신체 내 글리코겐 수치가 이제 운동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리코겐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되는 거고요. 사이클 실험에서 근육 피로가 느껴지는 지점이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즉 운동 수행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더 힘들고 더 빨리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더 빨리 때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 타임지에 실린 기사를 보면요, 같은 운동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단식을 하고 운동을 했던 그룹이 평균 30분 일찍 운동을 중단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아주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세 번째, 단식에서 오는 체중 감소가 꼭 지방 무게만으로 인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에너지 고갈에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때문에 지방만 골라서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도 함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체중 감소를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지방
지방 무게뿐만 아니라 근육 무게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공복을 끝내고 넘치는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분해된 근육과 지방, 이 순차적으로 똑같은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방으로 다시 보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은 계속 쌓이는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는 요요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더 단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시간당 전체 칼로리 소비량이 떨어지고, 두 번째, 수행 능력 하락으로 인해서 운동이 더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에너지 고갈 상태는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도 에너지로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운동을 더 하기 힘든 몸을 만들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공복 훈련을 하지 않고 훈련 3-4시간 전에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최소 1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공복 훈련하면 아침 훈련을 떠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훈련을 하더라도 간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감량을 하고 싶다고 해서 더 먹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먹는 법을 배우는 게 감량이지, 이제 안 먹는 게 감량이 아닙니다. 끝.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공복 유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참 재밌고, 이제 한 게 뛰고 나면 평소보다 더 힘들기도 하고 한계 지점도 더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느끼기도 해요. 더 힘들면 뭔가 더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다면 이 장인비법서와 함께 하나씩 부셔나가면서 여러분들 잠재력도 점점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법서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